아, 그렇지 않아. 확실히 타보면 국뽕에 취합니다. 뭐 국뽕.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씨입니다. 자, 오늘 볼 차량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고성능 차량이에요. 스팅어 2.0 아니고 3.3.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2.0 휘발유, 3.3 휘발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마이스터로 넘어가면서 뭐 2.5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마이스터는 아니니까 오늘 이 차량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등급은 3.3에서 가장 높은 GT 등급이에요. 당연히 풀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풀옵션은 썬루프하고 자율주행, 차선 이탈이랑 후측방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나 보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7년 등록된 18년형이에요. 당연히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주행거리는 약 7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이 차의 평균 시세가 대략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어요.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3천만 원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자체를 보시면 같은 중형급인 K5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그 차량보다 약 70mm 정도가 낮아졌고 휠베이스 앞축이랑 뒤축이 100mm 정도나 커졌어요. 그만큼 다운포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도 넓게 뚫어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요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해놓은 거고 2.0 모델에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휠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겠어요. 고성능 차답게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은 19인치입니다. 옆태를 보시면 K5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B필러에서 C필러까지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쿠페형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마세라티의 그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 꽈트로 포르테에 정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따라하는 거는 잘해. 실내 자체도 정말 이쁘게 나왔지만 어딘가 많이 따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하 발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 따라했다. 난 형기 까니까 일단 까고 보는데 며칠 타봤는데 성능은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그거는 또 시운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용량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쿠페처럼 이렇게 트렁크도 시원하게 열려요.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순정 상태 그대로의 차량이에요. 그래도 배기음은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순정을 타시는 분들이 배기 튜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액티브 사운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배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에 실내에서 스피커로 조금 더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실내에서 스피커로 음향 효과를 내주는 거지 실제 머플러에서 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단 머플러 배기음 한번 들어보시죠. 컴포트 모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머플러의 배기음은 순정 차량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3.3 GT 모델의 엔진룸 모습입니다. 스팅어의 엔진룸이 뭐 각 모델마다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워셔액통이 있고 점프할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있어요. 퓨즈박스랑 같이 뭐 부동액 넣고 엔진오일 체크하는 부분 깨끗합니다. 엔진오일 굉장히 깨끗해요. 스팅어를 구매하실 때 누유 상태를 보시려면 이런 부분들, 철판의 판과 판의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엔진룸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나사들, 볼트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누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기름때가 지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보시죠. 1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실내 모습입니다. 자,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일단 먼저 뒷좌석에 이렇게 열선이 보이고요. 이 가격대 고성능 차들 중에서는 뒷좌석이 제일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타봤을 때도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 성능을 내면서 뒷자리까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차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G70도 이거보다 훨씬 좁아요. 키는 제가 170이 조금 넘어가는데 키는 제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쨌거나 천장에 머리가 조금 남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80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면은 머리가 닿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창문이랑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웅장한 렉시콘 스피커. 2.0에서도 이거는 옵션이에요. 전동 시트입니다. 요추 지지대, 허벅지 받침이 다 되어 있어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트렁크 열고 닫고, 텔레코스픽 전동 핸들입니다.
가장 먼저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토 라이트, 당연히 와이퍼도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핸들은 D컷 핸들로 되어 있고 블루투스나 음량 조작하는 버튼, 크루즈, 자율주행 조작하는 버튼, 이거는 계기판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연비는 제가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약 이 정도 나옵니다. 100% 시내에서 그냥 정속주행 정도만 한 거고 스포츠 모드로 완전히 세려 밟고 이렇게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5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연비가 제가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료는 고급유와 일반유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은 한데 고급유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조금 더 잘 나온다라는 느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약 3일 정도 이렇게 타면서 고급유 2번, 일반유 2번 기름을 완벽하게 다 소진을 할 때까지 타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고급유로 다닐 땐 일반유랑 연비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출력에서 반응 속도가 좀 더 괜찮다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유로 했을 때 엔진에 큰 무리가 가진 않았었고 출력은 조금 느껴질 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몇 초느냐? 0. 몇 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잴 수는 없었어요.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맵, 내비 메뉴 버튼, 차량 전체 설정 버튼, 이건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공조기 설정 버튼들입니다. 지금 무선 충전이 돼요. 이쪽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모드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까지 내가 원하는 설정대로 조작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통풍 시트, 위로 올리면 열선 시트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끄고 켜고, 어라운드 뷰, 오토 스타트 앤 스탑 ISG 기능을 끄고 켜고 하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워크인 시트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보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썬루프를 일부러 크게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잡소리도 잡소리겠지만 안전성 때문에, 차체 강성 때문에 썬루프를 크게 넣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천장도 이렇게 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거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정 톤이라 만졌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시운전을 한번 하러 가봅시다. 아이씨. 자, 그럼 시운전을 한번 하러 가보시죠. 자,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시트는 생각보다 많이 편해요. 많이 편하고 시트 포지션은 적절하게 낮습니다. 제가 고성능 차를 탈 때 시트 포지션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트 포지션이 높을수록 그 속도감이 더 빨리 와닿아요. 내 차에 후드가 보이면, 본넷이라 그러죠, 본넷. 이 후드가 보이면 속도 체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를 최대한 낮춰놓고 멀리 봐야 상황에 대처하기도 빠르고 속도감도 후드가 보이는 것보다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에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 정말 막 달리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탈만한 연비다 이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3.3을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평소 이렇게 막 밟지 않는 성격이라면 데일리로 타실 때도 연비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 연비가 7, 8 이렇게 나오던 휘발유 차량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스펙이 370마력에 52토크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평소 습관대로 조용히 다니면 7에서 8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 비해서 연비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만져놓으면은 M3 뺨 풀어 갈리는데 이 정도 연비면 상당한 거지. 그리고 스포츠 세단답게 런치 컨트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은 아래 설명으로 이렇게 스펙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RMDPS가 적용이 돼 있어서 핸들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탔을 때도 핸들링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차동 제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퀴가 하나가 헛돌고 있을 때 다른 바퀴들이 동작을 하면서 탈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왜 중요하냐?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 길이 평평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거에서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를 잘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사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빗길, 눈길 이런 데서는 더욱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좀 타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문들
문짝이라든지 이런 데서 달리다가 좀 이렇게 흔들리면은 삐걱삐걱 하는 소리들이 나기는 나요. 고무 마찰 일어나는 소리 같이.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뭔가 단단하게 해갖고 아예 이런 단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잡소음 요거를 조금 더 잘 잡아놨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네요. 전반적으로 엔진이나 머플러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실 이 차는 조용하면 안 되는 차인데 머플러가 조용하다는 것도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그 대신 액티브 사운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액티브 사운드를 넣어놨는데 그래도 요 귀가 즐겁지는 않다. 그 부분은 굉장한 실망입니다. 이게 사운드가 나는 건지 그냥 일반적인 차들 세려 밟으면 엔진음이 나는 건지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노래 틀었을 때 음질이 죽이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틀고 달렸습니다. 정말 좋았던 점은 데일리에 탈 때는 굉장히 정숙하다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릴 때 나 빡쳤다 딱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달려야겠다. 저는 우리나라 차기 때문에 이거 스포츠 모드로 놔도 사실 별반 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 확실히 타보면 국뽕에 취합니다. 국뽕. 이게 우리나라가 차를 이 정도로 만들 수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스팅어 같은 경우엔 2.0이랑 3.3이랑 외관상 많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옆에서 뭔가 뿡 하고 갔을 때 아주 신나게 따라가주면 M3나 AMG 모델들도 화들짝 놀래요. 다만 실제 재원상 이게 제로백이 4.7초인데 AMG의 4기통 2000cc보다 제로백이 못합니다. 당연히 M3, C클래스 이런 고성능 모델하고 견주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점 튠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팅어에 튠업을 하면 물론 순정 M3 다른 순정 고성능 모델이라고 한다고 해도 따라오기가 정말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서워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달려봐야겠죠. 스포츠 모드로 나봐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아주 잠깐만 살짝 맛을 봐야겠습니다. 1차선에서 안 비켜줘.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나는데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오히려 배기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선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나 혼자 즐기는 거지. 변속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성격이 바뀌어요. 요전에 AMG CLA 2000cc 모델을 타봤었는데 그때는 조금만 밟아도 속도감이 굉장히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거는 편안한 세단을 빠르게 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자, 속도는 순식간에 팍 치고 올라갔다가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브렘보 브레이크에 냉각홀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냉각홀. 그만큼 브레이크가 빨리 식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브레이크 성능이 한껏 더 좋아집니다. 확실히 컴포트 모드 할 때는 차가 굉장히 정숙하고 일반 세단의 느낌이 좀 나요. 크게 쏠리는 느낌도 없습니다. 지금 커브길인데 커브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요전에 소개해드린 360마력짜리 CLA 모델, 그것도 15년식 이런 차량들이 3천만원에 육박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3천만원, 거기서 이제 키로수가 뭐 당연히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혹은 색깔이 흰색이면 뭐 이런 중요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3천에서 3천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너 뭘 택할 거냐? 저는 스팅어를 택할 것 같아요. 왜? 옵션 자체도 이미 너무 좋아. 370마력에 52토크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 있지, 어라운드 뷰 있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지, 자율주행 있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차량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습니다.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사람을 많이 태울 일이 없다 이러면은 G70까지 타본 입장으로서는 G70에 살짝 한 표. 이유는 묻지마. 그거는 개인 차이야. 개인 차이.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도 태워야 되고 나는 평소 조용히 다니는데 가끔 짱나게 해. 조져야겠다. 그럴 때 한 번씩 나의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차. 그래서 너는 어떤 거 선택할 거야? 결론만 말해. 이런다면은 확실히 스팅어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스포츠 세단이에요. 자, 그럼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주 못 찍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고차 딜러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면서 구매하실 때 혹은 판매하실 때에 대한 그런 정보,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으면 나도 AMG 타지.